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관의 요리치 형제가 탄지로 남매 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코코시보가 상현 1의 자리에 올라가고 요리이치는 상현의 교코, 상현사 한텐구, 상현사 마카자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는 이마에 흉터가 있는 귀살대 검사를 찾아 죽이기 위해 탐색에 나섰죠. 하지만 코코시보와 만난 검사들은 죄다 잔챙이들 뿐 소문의 요리치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귀살대 측에서는 귀살대원의 피해가 예전보다 늘어남이 보고되자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분명 12개월의 혈기들을 대부분 퇴치를 했기에 혈기들이 더욱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귀살대원들을 사냥하듯 더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코코시보는 그러던 중 하주 무이치로를 마주쳤는데 무이치로는 엄청난 귀기를 가진 코코시를 보고 숨이 멎을 것처럼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많은 귀살대원을 죽인 혈기임을 알았기에 물러설 수는 없었죠. 코코시보는 또 애송이냐고 도대체 그 이마 흉터를 가진 검사는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말 대답 대신 안개옵을 사용한 검술로 대답했는데 코코시보는 무이치로의 공격들을 쉽게 피해버렸죠. 무이치로는 나름 천재소를 듣던 검사였지만 코코시보 앞에서는 그저 햇병아리 수준의 검사였던 거였습니다. 코코시보는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미리 싹을 잘라놓는 것이 좋겠다며 달의 호흡으로 무이치로의 팔목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에 굴하지 않고 주로써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각오라며 다시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그 모습에 꽤나 감동하며 그래, 검사답게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건가?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칼을 내리치려는데 멀리서 어떤 참개의 날아와 코코시보를 뒤로 물러서게 했죠. 코코시보는 그 참개의 주인이 그 소문의 검사임을 단번에 알았고 드디어 다키남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요리치 역시 무이치로의 부상과 표조로 사콘지를 살해한 코코시보를 드디어 만난 것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해호흡을 시전하며 빠르게 뛰어왔죠. 그러자 코코시보 역시 달의 호흡을 시전한 후 요리치와 칼을 맞부딪혔습니다. 둘이 몇 합을 겨룬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에는 엄청난 풍압이 일어나 초토화가 되었고 둘은 서로의 끊임없이 날카로운 검술을 휘두르며 서로의 목을 노렸죠. 둘은 각자가 가진 복수심에 그저 빨리 이 적을 베어버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약간의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한 검술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리치는 어째서 저 혈기가 히노카미카오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고 코코시보 역시 어떻게 자신이 개발한 검술과 비슷한 검술을 저 검사가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 전집중 오베 시초라고 불리우는 먼 조상 카마도 탄지로가 전해준 히노카미카오라를 아빠 탄지로에게 전수를 받았는데 어릴 적 그들은 그게 딱히 검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춤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코코시보는 혈기, 요리치는 귀살대 검사가 되었고 호흡을 통해 검술을 연마하던 중 어린 시절에 배운 그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전집중 호흡으로 과열된 체온으로 인한 뜨거운 속성에 해호흡이 나온 것이고 코코시보는 혈기이기에 정상 체온보다 낮은 체온의 영향으로 차가운 속성에 달의 호흡이 나온 것이었죠. 요리치는 뭔가 의아해서 코코시보를 자세히 보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형인 미치카츠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고 요리치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코코시보는 흐트러진 요리치에게서 허점을 발견해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난생 처음으로 어깨를 살짝 빼어 피를 흘리게 되었죠. 요리치는 눈물을 흘리며 미치카츠 형 정신 차려! 라고 외쳤고 코코시보는 이자가 싸우다 말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코시보는 그대로 계속해서 달의 호흡을 쏟아냈고 자신이 우위에 서고 있다는 것에 그저 신이 났죠. 요리치는 계속해서 그 공격들을 회피하기만 할 뿐 반격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치카츠의 이름을 부르며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주들 연주 미치리와 음주 텐겐, 풍주 사이미가 도착해 코코시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코코시보는 벌레들은 빠지라면서 그들에게 달의 호흡 참격들을 알렸죠. 이들은 엄청난 공격력에 여기저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요리치는 그에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코시보는 요리치가 아까처럼 실력을 내게 하려면 귀살대 주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판단한 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해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약체로 보이는 연주 미치리에게 다가가 목을 베려고 했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코코시보는 미치리의 검을 날려버렸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된 미치리, 코코시보는 칼을 들어 미치리를 베려고 했는데
순간 엄청난 스피드로 요리치가 뛰어와 코쿠시보의 상체를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요리치가 분명 막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방심도 하지 않았지만 규격을 벗어난 스피드의 검술이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요리치의 당한 상처는 붉게 타오르며 엄청난 고통을 남겼고 회복이 되지 않았죠. 요리치는 코쿠시보에게 형이 더 이상 인간을 죽이게 놔둘 수는 없어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자꾸 형이라고 부르는데 내 가족들은 귀살대 검사들에게 전부 살해당했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무장의 엄마와 동생들을 전부 죽이고 형과 다키유타로를 혈기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속은 거라고 했죠. 귀살대는 본래 혈기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인간들을 해칠 이유가 있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순간 뭔가 띵한 느낌이 들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귀살대가 인간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고 무장이라면 자신의 기억을 그런 식으로 조작해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코쿠시보. 하지만 이놈이 다키유타를 죽인 건 명백한 사실이니 난 그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친구들을 죽인 것에 대한 벌로 죽음이 마땅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형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죠. 그 사이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일단 물러서야겠다는 생각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때가 기회라며 탱이가 사나미 그리고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태양에 소멸해버리는 상황. 코쿠시보는 수세에 몰리고 말았고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요리치가 주들의 공격을 막았고 코쿠시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졌죠. 코쿠시보는 그렇게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주들은 요리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왜 저 위험한 혈기를 놓아준 것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요리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일은 귀살대 본부에 넘어가게 되었고 요리치에 대한 처분에 대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주로서 지금까지 혈기 퇴치에 큰 성과를 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인 혈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죠. 보통 이 정도의 규율 위반이면 최대 사형, 최소 파문이었고 요리치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귀살대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요리치의 실력과 인품을 알았기에 그를 내보내는 것이 편치 않았지만 조직의 기둥으로서 조직의 시스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리치가 떠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요리치는 귀살대를 나간 이후 곧바로 무장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 타마를 찾아갔고 그간의 사정을 말한 뒤 코쿠시보에게서 원래 기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과 무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그에 최대한 약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왕이면 강한 혈기들의 피를 모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한편 코쿠시보는 요리치와의 싸움 이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꾸만 자신의 기억 속에 아른거리는 요리치의 모습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장에게서 아직도 그 검사를 죽이지 못했냐며 재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서 너의 원수인 귀살대 녀석들을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그의 코쿠시보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약을 만들기 위해 강한 혈기들의 피가 필요했는데 귀살대에서 나오게 된 요리치는 도무지 그런 혈기들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죠. 그러던 중 귀살대 까마귀가 날아와 편지를 하나 떨궈줬는데 바로 연주 미치리의 편지였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자신은 상현의 혈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생은학교라는 종교의 본진으로 임무를 떠나게 되었다며 혹시 시간 되시면 놀러오라고 쓰여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 전에 줄로 찍찍 그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유추해보니 보고 싶으니까 오세요 라고 쓰였던 것을 찍찍 긋고 놀러오라고 바꿔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그곳을 향해 뛰어가게 되었죠. 한편 미치라 신호부는 신도들 중 여자들만 자꾸 사라진다는 만생은학교에 잠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자 행세를 하며 도우마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아름다운 신호부와 미치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그들이 귀살대원임을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방 안으로 들이게 되었죠. 긴장하며 미치리와 신호부는 도우마를 살펴봤는데 도우마가 먼저 말을 꺼내며 예전에 먹지 못해 아쉬웠던 꽃의 호흡을 쓰던 여검사가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부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도우마를 공격했고 미치리 역시 신호부를 도와 도우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강력한 신체능력과 혈기술로 이들을 발라버렸고 얼음 혈기술로 그녀들의 손과 발을 얼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우마는 여유를 부리며 이제 다 끝났으니 천천히 맛을 볼까? 라고 하며 다가왔죠. 도우마는 음흉한 눈빛으로 더 살찌기 많은 미치를 보며 입맛을 다셨는데 미치리는 위기 상황이 되자 자신도 모르게 요리치씨 라고 외쳤습니다. 도우마는 갑자기 누굴 부르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고 그대로 미치리의 목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물려고 했죠. 그 순간 방문이 박살나며 참격이 날아왔고 도우마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그 참격을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미치리는 그 참격이 날아온 것을 보니 요리치가 뛰어오고 있음을 알게 됐고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요리치는 그녀들을 묶어놓은 얼음들을 칼로 부셨고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얼음 혈기술이 요리치를 덮쳤고 도마가 정색을 하면서 감히 내 신성한 식사 시간을 방해하다니 곱게 죽여주진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를 덮쳤던 얼음들은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고 요리치의 엄청난 위압감만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마는 당황하며 코쿠시보? 라고 하다가 코쿠시보는 아닌데 비슷한 느낌이 드는군 이라는 말을 했죠. 요리치는 도마의 눈에 박힌 상현이라는 표식을 보고 어쩐지 활력이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마는 철부채를 휘둘러 요리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부채를 휘둘렀다고 생각했지만 혈기술이 나오지 않았죠. 눈을 깜빡여보니 이미 요리치는 자신의 앞에 있었고 부채를 휘두른 자신의 팔은 칼에 베어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헤어호 검술을 사용해 도마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도마는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며 비명을 질렀죠. 요리치는 칼로 도마의 두개골을 찔러 바닥에 꽂은 뒤 도마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무잔, 나는 나타구모산 꼭대기에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 그 뒤 그대로 도마의 목을 날려버렸고 도마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마를 처치하자 미치르가 뛰어와 요리치를 껴안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며 으앙 울었습니다. 요리치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토닥였고 재회가 반갑긴 하지만 자신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도마의 피를 유리병에 담은 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죠. 미치리는 저도 같이 가요 도와줄게요 라고 했지만 요리치는 미치리에게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어쩐지 싸늘한 요리치의 반응에 눈물이 차올랐고 떠나는 요리치의 쓸쓸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편 무자는 도마의 소멸과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요리치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남아있는 강한 혈기들 그리고 포쿠시보를 데리고 그를 죽이러 가겠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음번 시나리오가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